자, 첫 번째,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를 향해서 태양이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인데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서 에너지를 줍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그 100의 에너지를 다 받지는 않아요. 체크해 볼게요. 100이 들어오고 있다면 30%는 반사시킵니다. 어디서? 대기에서 한번 반사가 일어나고요. 지표면에서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팅팅 튕겨내는 거야. 30%를 튕겨내면 몇 퍼센트를 흡수한다는 뜻이야? 70%를 흡수한다는 뜻이죠. 어디서 몇 프로, 어디서 몇 프로? 대기하고 구름의 20%, 나머지 지표의 50%가 흡수가 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구에 흡수된 총량이 70이죠. 저렇게 계속 지구가 70을 흡수만 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계속 흡수하면. 그죠? 다시 내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내보내기도 해야 전체적인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치? 그래서 나가는 양 체크해볼게. 나가는 양. 전체. 70이 결국 나가는 겁니다. 우주로 방출. 그죠? 우주로 방출되는 양, 우주로 방출되는 총량을 지표에서 방출하고 뭐 기권에서 방출하는 어쨌든 방출하는 총량을 다 더한 게 몇 프로다? 70%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기 세부적인 퍼센트가 쫙 또 써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 지금은 70을 흡수했다면 몇 프로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70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00 중에서 70이 지구에 흡수가 되었다면은 나가는 것도 70이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구는 뭘 이룬다?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평형. 평형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항상 일정한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이해되는데 복사는 뭐야? 복사. 복사.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열에너지인데요.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 대류라는 방법, 복사라는 방법이 있었어. 기억납니까?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복사. 근데 전도하고 대류는 뭐가 필요하냐면 매질의 도움이 필요해. 중간에 매개물질이 있어야 열이 전달이 돼요. 근데 복사는 어때요? 아무런 매질의 도움 없이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무슨 형태로밖에 열이 올 수가 없어? 복사의 형태로밖에 열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 진공이잖아. 그래서 지구로 도달하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고 지구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복사가 카피가 아니구나. 이렇게 복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 정도는 알죠? 혹시나 해서 그래서 복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나가는 건 또 지구 복사, 지구의 복사평이니까 복사 에너지라 불러줍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어쨌든 30%와 70%로 나눠진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밑줄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나가는 양이 더 많으면 지구는 추워질 거고요.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 지구는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복사평형을 항상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에는 뭐가 존재한다? 대기가 존재하잖아. 대기가 특별한 역할을 해요. 대기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교해볼게요. 대기가 없는 곳 중에 달을 예를 들고 있고요. 대기가 있는 지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열권은 대기가 거의 없죠. 공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크다. 대기의 역할이 뭐다? 열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에서 전체적인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대기가 없다 보니까 추운 곳은 겁나 춥고 뜨거운 곳은 겁나 뜨겁다 하잖아. 그게 달이야.
그래서 달은 현재 평균 온도가 추워서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평균을 내면 그래요.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평균 온도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대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잘 봐. 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기가 있으면 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죠? 70%가 흡수가 되죠? 이게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나가다가 한 번 더 아래로, 지표면으로 한 번 더 튕기게 만들어주는 게 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70이 들어왔다가, 봐봐. 얘 같은 경우는 70이 들어왔다가 70이 그대로 나간다면은, 중간에 한 번 튕기는 게 없죠? 한 번 튕기는 게 없으니까 온도가 춥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하지만 대기가 있으면, 대기로 인해서 들어왔던 게 나가다가 한 번 튕겼다가 나가니까 한 번 더 지표면을 따뜻하게 달구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달보다는 조금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얼마? 약 15도 정도로 올라가요. 생명체가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온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덕분이다? 대기 덕분이다. 대기 덕분에. 자,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하냐? 이걸 온실 효과라 그래요. 우리 식물 키우는 온실 가봤죠? 온실. 거기 가면 따뜻하잖아. 거기는 이렇게 비닐을 한 번 더 씌워서 비닐 때문에 나가는 열을 한 번 더 튕겨서 따뜻하게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대기 아래 또 비닐까지 설치해서 더 따뜻하게 만든 곳이 온실이야. 근데 대기가, 우리 지구는 대기라고 하는 온실이 있어서 대기로 인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불러줘. 온실 효과. 그럼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중요한 거. 좋은 거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실 효과는 분명히 우리 지구에 필요한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온실 효과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근데 그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막 북극에 막 빙하가 막 녹고 막 북극곰이 살 곳이 없고 막 그러면 나오잖아. 막 유니세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게 문제예요. 심해지는. 그럼 온실 효과는 왜 심해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대기인데, 잘 들어. 대기인데 대기 전체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기에 있는 특정한 어떤 기체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 대기에 있는 특별한 기체 체크할게요. 그 기체의 정체가 누구냐? 그걸 온실기체라고 불러줍니다. 체크,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바로 온실기체입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온실기체예요. 수증기도 온실기체고요. 이산화탄소도 온실기체고요. 메탄가스도 온실기체입니다. 메탄가스를 메테인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만 욕하죠? 지금? 이산화탄소 욕하잖아.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만 온실기체가 아니라 누구? 메테인도 온실기체고 수증기도 온실기체입니다. 근데 수증기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조금 줄이면 좀 된다며. 그래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끔 친환경 정책, 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메탄가스는 누가 방출하는지 알아요? 소나 돼지를 키우면 걔네들이 막 풀을 먹잖아요. 풀 먹으면 방구를 껴요. 그 방구에 메탄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방구. 트름을 하더라도 트름 속에도 메탄가스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메탄가스예요. 특별한 어떤 세균들이 뱃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축산 농가, 그 가축을 너무 많이 가두어서 키운다거나 가둬 키우고 막 그러면 메탄가스가 방출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축산업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주범은 누구야?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좀 적게 사용하자라고 지금 하는 중이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얼음덩어리처럼 만들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뭐 그런 방안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5글자로? 정답.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갑자기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노란색 옷 입은 그 친구, 그죠? 그 친구는 그냥 나나고요, 그죠?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누구 때문이다? 결국은 자 체크할게요. 지구온난화는 바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구의 전체적인 평균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그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함께 올라가는 그래프 패턴만 알면 됩니다. 각각 모사를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고 진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이는데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185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1850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2차 산업. 2차 산업. 2차 산업이 뭐죠? 1차 산업은 농사 같은 거죠. 농업. 2차 산업은 뭐죠? 공업인가요? 공업? 공업이 2차인가? 3차가 3차가 그 기술?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2차 사회를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산업혁명. 영국에 산업혁명이 있었던 때가 저 때고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화석 연료를 떼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막 증기기관차 만들고 증기를 이용해서 막 기계 돌리고 열차 돌리고 범선? 배, 유학을 오래 갔다 와서 배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런 거 아니야? 배도 막 이렇게 증기기관서 막 이거 돌리고 그죠? 그런 거 했던 시절이 1850년도 바로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때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훅 증가하고 그때부터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예요.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도대체 무슨 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겠어? 우리 잘 알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막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야. 바닷물이 많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육지가 잠긴다는 거니까 육지가 잠긴다는 건 육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육지 면적이 감소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좀 줄어들겠죠? 또는 바닷가 마을이 잠겨버리거나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빙하의 면적이 감소되고 있고요. 만년설도 다 녹아버리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면은 그동안 아주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했던 작물은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작물만 키워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된다. 그동안 키웠던 걸 못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변화된다.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없는 생물들은 죽어버려요. 뭔 소리죠? 그죠?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은 죽어버리겠죠? 멸종하는 생물들이 생길 테니까 생태계의 변화도 생길 수 있겠네요. 심한 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한 1도, 2도만 높아지더라도 지구에 이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지역은 막 그동안 괜찮았던 지역인데 갑자기 폭설이 되고 굉장히 강한 한파가 오고 엄청 추워지고 70년 만에 한 번 오는 엄청난 한파가 오고 막 어느 지역은 거꾸로 반대로 엄청난 폭염이 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평균적이었던 게 지금은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면 대부분 다 따뜻해지는 폭염, 더워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한쪽이 더워지면 반대쪽은 엄청 추워집니다. 이런 불균형을 이루는 게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이라는 게 우리 지구 온난화만 생각해서 뜨거워지는,
더워지는 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쪽은 굉장히 극심하게 추워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홍수, 가뭄 또는 한파 이런 모든 기상이변들도 다 누구 때문이다? 그 나나 때문이야. 나쁜 애야. 노란 옷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나.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전기 자동차를 아빠를 사라고 조르나요? 이러면 되겠죠. 그죠? 오빠 전기 자동차 사. 지구에 난화가 올지도 몰라.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온실기체 배출량,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죠. 어른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자동차라던가 집의 어떤 연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보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식목일날 나무 심잖아 원래. 안 심어봤지. 쌤 때는 매년 심었다. 왜냐면 옛날에 못 살던 시대, 쌤이 태어났을 때는 조선시대라서 딱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갖고 오고 막, 그죠? 나무떼에서 막 밥하고 그랬잖아, 그지? 뭐 임금님 지나가면, 에이, 배야!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추 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어. 왜 다 떼다가, 다 떼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살기 좋아졌을 때부터는 산에다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게 이제 그 식목일의 시작이야. 어쨌든 그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광합성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좀 없애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나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 어떤 물질을 어떤 플라스틱이나 우리가 쓰는 어떤 일회용품을 만들 때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공장을 돌리려면 당연히 화석 연료를 쓸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겠네. 근데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플라스틱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러면 어떨까? 공장이 가동을 안 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안 되겠죠? 대신에 그 기업은 망하겠죠? 뭐가 좋은 거지? 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을 통해서 조금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절약한다. 같은 원리죠.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니까 이산화탄소 방출이 줄어들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건 이제 전기차라던가 수소차라던가 이런 걸 개발하는 작업들을 말을 합니다. 친환경 방식을 말해요. 오케이. 지구온난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요 그래프 하나만 살펴봅시다. 그래프는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잘 봐.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추면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적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태양 에너지를 머리에서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극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태양 에너지를 앞에서 비추게 됩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이런 거야. 쌤 핸드폰에서 지금 나오는 빛이 일정한 크기의 빛이 나올 거예요. 일정한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맞죠? 계속 같은 색의 빛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위에서 수직으로 비추면 이렇게 집중돼요. 보이나요? 근데 이게 약간 퍼지면 이렇게 퍼지죠? 어디가 1번이 뜨거워, 2번이 뜨거워. 1번이 뜨겁겠네. 이게 적도입니다.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퍼지는 지역인 거야. 얘네요. 그래서 극지방은 추운 거고 적도 지방은 뜨거운 거야. 태양이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위도별로 각도에 따라서 태양빛이 퍼졌냐 집중되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남아돌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 정도는 에너지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거야. 눈뽕 중에 눈 감아봐요. 아우 눈부셔. 살살 떠봐요. 자, 그래서 적도, 0도, 위도 0도가 되는 지역은 에너지가 너무 남아돌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말고요. 극지방, 60도가 넘어가는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중간 정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딱 적당합니다. 적당한 거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남아돈다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기가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를 날라준다 그랬죠? 대기만 날라주는 게 아니라 바닷물도 움직여서 그 에너지를 날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불균형한데 불균형이라 그래. 에너지가 불균형한데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게 누구다? 두 녀석이 해소를 시켜주는데 첫 번째가 뭐다? 대기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면서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대기. 대기만이 아니라 누구도? 해수. 바닷물이 돌면서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써놓을까요? 우리 3번에 그 밑에 여기 지금 써놓잖아요. 평형을 이룬다 해서 이동하여에다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동시키는지 1번과 2번을 써놓읍시다. 이동시키는 주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누가 시키는지 한번 써놓으면 여기 대기와 해수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대기와 해수가 그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없는 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에너지가 남아도는 것과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있겠지. 거기도 동그라니까. 그런데 거기는 날라줄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뜨거운 곳은 계속 뜨겁고 차가운 곳은 계속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기온차가 엄청 큰 거죠. 됐습니다. 다 했고요. 우리 오른쪽에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